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술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불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 잡스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우! 뭐야. 박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2,000여 개의 직업을 좀 살펴보는 스터디 잡스 시간인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샘이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는 연합뉴스TV 박상률 기자입니다. 네, 금요일에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상률 기자님 특별히 그러니까요. 모셨어요. 왜 모신 거죠, 도대체? 법과 관련된 사람을 찾다가 네.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제가 왜 법이랑 관련이 됐죠? 저 피소당한 적 없는데. 어떻게 연관이 됐어요? 어떻게? 연관. 끝까지 묻고 싶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스터디 잡스는 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썸네일 보셨죠? 우영우 머선일이야 벌써 얘기를 해주시는데. 박해일 씨 모셨습니다. 네, 박해일 씨 반갑습니다. 헤어질 결심. 네. 그게- 박해일은 아니고요. 네, 전 법률사무소 해내 네. 강성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변호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고추참치님, 너구리님, 빵근님 와, 들어오셨어요. 세 분이나 들어오셨다. 네, 닮았대요. 아. 박해일 닮았대요. 저희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저 빵근님. 절대 아니에요. 자주 들어오시는 분이어가지고 네, 절대 부모님 아니에요. 들어오시는 분 한 분 계세요. 한 분. 네, 윤 대표님 아버님. 대표님. 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소송 당하셨나요? 아직은 안 당했고 여러 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인사법 다들 아시죠? 아, 예, 알죠. 신 투 더, 세 투 더, 저도, 미. 네, 연습하고 왔어요. 네. 해야 된대요. 네. 박 투 더, 상 투 더, 류. 강조승수 신. 하나, 둘, 셋. 하! 아니, 저보다 진행 잘하시는. 그러니까 험하고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시는 거예요?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해야지 하고 있는데 정작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죄송해요. 인중이 촉촉히 젖으셨어요. 야, 나 진짜. 팔뚝이 야. 너무 두꺼우시대요. 예. 그 두꺼운 팔로. 아니, 해야 된다고 하신 게 너무 죄송스럽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전혀 거예요. 긴장 안 하세요. 네. 우리 사기캐요, 솔직히 말해서. 왜요? 목소리 좋죠, 얼굴 잘생겼죠, 변호사죠. 어. 심지어 방송 방송도 잘해. 전혀 떨림도 없고. 기자님이 못할 건 뭐예요? 면상? 아니 누구 닮았어요? 누구요? 누구라고 해야 예전에 될까요? 웨슬리 스나이프스 닮았다는 얘기. 있어요. 그 블레이드 네. 영화 주인공 흑인 흑인 배우. 배우인데. 네. 블레이드의 윌 어디 스미스? 띄우는 거 없어요? 이렇게. 저희 그런 능력까지는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네, 닮긴 저희가 닮죠. 그렇게까지 미리 말해주시면 보조해서 띄워드릴 그 수 있는. 정도로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다. 진짜? 네, 아쉽죠. 누구야? 궁금하네. 네, 조만간 감독님 여기 창 안에 띄우겠다 이제. 그래요? 욕하겠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스터디 잡스 시간은 이제 직업에 대해서 오늘은 변호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경조사 토크 하나 있어요. 우리 오늘 경사입니다. 우리 종님이요. 종님이 생일이시라고 합니다. 우리 음향 감독님의 동생분이라고 하는데요. 종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생일빵이다 이씨. 와, 너무 좋으시다. 근데 원래 선물 주고 생일빵 때려야 돼요. 그래요? 주기 싫어 이씨. 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종님 축하드리고요. 뭐 축하하실 일 주변에 없으신가요? 저요. 네. 어떤 거? 저를 축하하고 싶어요. 왜요? 뭐인데요? 제가 사실 내일 네.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아 진짜요? 어떡해. 우와. 스포 가능한가요? 이거 라이브 하는 게 몰라가지고 그러면 지금 됐어요. 모르잖아요. 어차피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일 하는 걸 자화자찬식으로 좀 축하하고 싶어요. 어디서 어떻게 롯데호텔에서. 어떻게 그냥 대창- 레스토랑. 지금 생각을 한 게 그 편지를 썼는데 네. 이거를 그냥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죠. 그래서 영상 편지를 쓰려고 해요. 네, 영상 편지를 써가지고 뭐 누구야? 나야? 네, 썼어. 그래서 재미없다. 그냥 편지보단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비행기로 접어주는 거 어때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아니 여성분이 봤을 때 어때요? 좀 난 영상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객실에 TV가 있잖아요. 어. 그럼 이제 미러링 기능을 써가지고 뭐 유튜브다 볼까 하면서 내가 나오는 영상 편지를 딱 뜨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변호사님은 어디 계실 거예요? 잠깐. 저는 잠깐 나가서 이제 꽃이랑 또야. 다이아몬드 갖고 와요. 근데 이거는 근데 별로야? 아니 제가 좋은데 네, 네.
남자는 티가 엄청 나요. 맞아, 내가 날 이제 수밖에 미러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한다고 하는데 막 나는 자연스럽게 하는데 페이스. 여자친구 시선에서는 저 왜 저러지? 시작 혹시 뭐 하는구나. 아, 이제 뭐야, 나가는 느낌? 순간 아. 꽃가지로 가는구나. 삘이 딱 온 거지. 그러니까 아예 저는 차라리 자 지금부터 봐. 나 이제 영상 편지 했으니까 공개야, 봐. 공개?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영상 편지 하나 따시는 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메이크업 받고 어머. 집에 가서 그냥 프롬프터 네, 네. 핸드폰으로 해갖고 하려고. 와, 아니 멋있다. 상남자다 진짜. 우리 직업 소개 안 해? 아니 이상 원고 측 프로포즈였습니다. 피고 측 하실 말 있으신가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착코치님이 합의 보지 않겠습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 영상 주신대요, PD님이. 대박이다. 네. 와, 대박이다. 아니 이 정도면은 큰 야, 수학이네. 이건 진짜 큰 수학이에요. 그럼 만나고 200일 만에 결혼하시는 거예요? 200일 만에 이제 프로포즈. 프로포즈를 내일 하는 거고 결혼은 언제? 결혼은 4년 뒤. 결혼은 4년까지? 내년 1월. 아, 작은 내년이라. 식장 작은 했어요? 네. 오. 예약 되게 안 된다던데. 되게 안 돼요. 어디? 코로나 때문에 롯데? 이게 다 밀렸던 게 한 번에 확 아, 밀려 들어와가지고 아, 아. 저도 좀 그래서 찾기 힘들었어요. 아 이거 근데 애매하게 지금 면티면 1월에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그러한다고 하는데 또. 자 여러분 멋있네. 지금 모른 척할 성률 수도 기자님이 없고. 답사를 해주세요. 브라덜 샤워 한번 하죠. 우리 변호사님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거든요. 그럼 브라덜 그때는 샤워가 뭐죠? 프로포즈 후기를 듣는 게 아 어때요? 좋아요. 막 아니면 거절당하는 뭐 거 한번 아니야? 우리 미래 사모님과 같이 한번 나오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함께 여기에? 그 괜찮을 친구의 직업도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의사라고 생각하면 어. 그냥 뭐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하고 뭐 처방전 내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친구는 영상의학과라고 해가지고 그거. 사진을 물리치료 이런 판독하는. 물리치료는 아니고 영상 판독하는 그러니까는 거. 네. 판독으로 네. 뭐 이 사람의 병을 이렇게 판독해내고 좀 그런 독특한 좀 직업이어가지고 암 환자들 가면 초반에 다 그분들이 일단 1차 네. 경고 진짜요? 내줘서 큰 병원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고 네. 뭐 CT나 MRI 이런 CT, 걸. 이런 MRI 사진을 보는 그런 재밌겠다. 거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요. 원래 뭐잘 모르죠. 그렇죠. 내일 아니면 잘 모르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뭐 직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멋있네요. 한번 저희는 너무 좋죠. 네, 오신다면은. 알겠습니다. 남자다 근데 진짜. 왜 무슨 남자였다? 아니 너무 남자죠. 멋있어. 반해버렸네. 자신 있어. 반해버렸어. 아이도 함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부모가 되자. 부모가 돼 자신 되보자. 있어. NG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잘 있어. 살아보자. 자신 있습니다. 네. 네. 신부님 보시면 우실 것 같다고. 자, 근데 저희는요 스터디 잡수 시간이고요. 맞다. 스터디 잡수 시간이고요. 신세 입장. 네, 오늘 실시간 댓글 네. 지금 장난 아니야. 하트가 난리가 났는데 댓글 참여를 잘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어떤 거 줄지 우리 변호사님이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목소리 네. 너무 네. 좋다 근데.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냐면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발포정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요. 제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 조심하세요.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터, 필독서, 해커집 문제, 해커스! 문제집, 잡스 101의 가족,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네.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네.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아, 여러분. 오늘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상률증 힘내 점점 해주셨어요. 재원아 보고 싶어. 오늘 변호사님이 이거 선물 받을 분들을 골라주셔야 돼요. 네, 네. 댓글 보고. 네, 그럼 그 기준이 있으실까요? 부로 한 3명밖에 없지만 혹시 차재원 노무사님이에요? 아니요. 아니구나. 취업 컨설팅. 저분은 네. 그냥 약간 저랑 비슷해. 한량 느낌. 그래요?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저분 드리겠습니다. 벌써? 끝날 때. 끝날 때 아니, 제일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받고. 가장 네, 네. 활발하게 댓글 활동을 하신 분한테 선물 받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아, 아싸 선물 그러니까. 받았 겟 아웃. 기준이 있다면 댓글 활동하는 게 뭐 활발한 분 아니면 이상한 말 하는 분. 이상한 말 해서 우리 웃기게 해준다든지 막 이런 알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네. 있으시냐고요? 어떤 변호사님 연예인 닮으셨어요. 저런 걸 달아주시는 분들? 네. 아까 날 기분 좋게 하는 분들? 네, 기분이 근데 전 이미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어떤 분 뽑을지 끝에 이제 뽑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영상 알겠습니다. 편지 하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제가 얼마 전에 해줬고 제가 찍어갖고 아, 뭐야? 3시간 걸려 3시간. 왜? 별거 아니고 그냥 띵 이게 아니라 중간에 자꾸 엔진하고 막 나 하고 못하겠어, 다시 막 하고. 이런 거. 엔진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게 화면이 너무 카메라가 지금 되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톤 하나 달라요. 그렇죠. 작살 났어 지금. 그러니까 백도 좋아 심지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완벽해. 뭐야 딱 반해버렸어. 들어 딱 들어 유. 자, 네. 저희가 지금 방금도 보셨지만 이 인사법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거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이제 우영우 신드롬을 만들어냈어요. 두 분 그렇죠. 보셨어요? 저는 보고 있어요. 저도. 계속 보고 계세요? 네. 저도 요즘 보고 있는데 우리 박상효 기자님 어느 편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어요? 제? 응. 안 보자. 그런 안 질문 아니야? 그런 질문 있어요? 아니요, 저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그 최근 에피소드가 최근 스님. 에피소드가 스님 거 그 기억이 남았어. 거짓말쟁이. 안 봤죠? 에이 봤지 그 또 도로 뭐 통행료. 그치. 아 그래요? 네. 변호사님은? 저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면 사실 이게 좀 변호사의 관점에서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데 그 노부부가 있었어요. 오. 노부부가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 난. 노부부가 있는데 이게 좀 초반에 했었던 에피소드거든요. 아 알아요. 할아버지가 네. 죽고. 다리미? 맞아요. 다리미? 어, 맞아 죽고. 맞아.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가 다림에 맞고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기를 살인의 고의로 다리미로 머리를 쳤다라고 해서 그치만 죽진 않았으니 살인 미수죄로 이제 기소를 한 해 만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그 다른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어차피 이분은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고 막 연쇄 살인마가 아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이 할머니는 집행유예일 진료가 가능성이 가능하구나. 매우 높으니 이렇게 선처의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어차피 옥살이를 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변론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제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제 우리의 우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집행유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안 된다. 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무죄다. 무죄는 아닌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보면은 상속. 예, 상속의 문제에 있어서 상속인이 만약에 피상속인이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는데 피상속인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경우에는 이 상속인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결격당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된다면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형사법원으로부터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네. 이 할머니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재산, 할아버지 음, 재산을. 그러니까 우영우는 여기까지 읽어내고 이 행위 자체를 다리미로 친 행위 자체를 이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고의가 아니라 단지 상해하려고 했던 고의에서 한 거다라고 해서 상해로 이 재판을 이끌어내죠. 그리고 아마 할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을 거예요. 네, 갑자기. 그러나 이 할머니는 결국에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맞아. 네. 저는 그게 좀 어떻게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증이 잘 된 건가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좀 보면서 브릴리언트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드라마. 네, 안 보셨죠? 아니요, 저 다 봤어요. 거짓말 치지 마요. 전부 다 봤어요. 아니 진짜 돌발 퀴즈 해보세요. 제가 맞추나 못 맞추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에피소드. 그거는 모르. 벌써 16회인데. 올러리? 그래요? 16회인데 어떻게 알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에피소드. 어린이 뭐 있었어요? 어린이 뭐 어린이 관련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좀 뭐 있었는데. 있었는데. 뭐 아예 안 보신 것 같은데. 본인도 이래 모르시는 것 어린이 같은데. 뭐 방구대장 뽕뽕 그런 거 있어요. 아, 그 자폐인 아니야. 그 빠더너스의 문쌤이 나오셔가지고 형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것도 거를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사망가 그래. 맞아. 완전 빠돌이라니까 빠돌이. 네, 빠돌님 안녕하세요. 맞아. 펭수.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 또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우영우 같은 변호사가 진짜로 존재를 할지 궁금해하는데 일단은 외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외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너무 예쁘시죠? 예. 진짜. 근데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뭐 상대방 변호사님으로도 뵌 분도 신체 장애가 있으셨고, 네, 뭐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제 뭐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있는데 글쎄요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저는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다. 네. 근데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여기 대본이 있길래 변호사님 대본을 살짝 봤는데 이 질문의 답변에
예쁨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예쁨. 예쁜 변호사를 못 봤다라는 걸. 그 정도 거기까지는 예, 없었다. 여성 변호사에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저 지금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칫 내가 동조했다가는 왜? 그 정도 예쁜이라고 하면은 그들도 뭐 별로 할 말 없을 것 아무도 같은데. 뭐라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지구에서 제일 우영우가- 예쁘잖아요, 그분은. 왜안 잘한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맞습니다. 잘한다. 맞습니다. 잘하시네. 우리 차재현 코치님. 재훈이 오늘 진짜 컨디션 좋네. 너무 좋죠. 네, 타격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드라마를 보면은 변호사가 진짜 힘든 직업이어서 뭐 우리 그 박은빈 씨도 너무 힘들다, 막 연차도 못 쓴다, 네라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힘들고 극한 직업인가요? 연차가 어디 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노무사로 시작한 건 한 10년이 넘었고 변호사가 한 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변호사 노무사 따시고 변호사 따로 네네. 따셨어요? 우와. 근데 이제 변호사 헷갈리지?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물을 하는 변호사, 그러니까 우영우에 나오는 이제 속물을 하는 변호사도 있고. 이준호? 아니요. 이준호는 아마 거기에 사무직원일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좀 변호사도 어쨌든 유형이 있다, 좀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속물을 하는 우영우에서 나오는 이렇게 재판정에 나가서 이제 상대방과 다투는 일을 하는 이제 그런 속물 변호사가 있고, 또 제가 회사에 취직을 해서 S전자에 이제 사내 변호사로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또 속물을 직접 나가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 공직에 진출하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지금 저는 속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속무 변호사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연차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휴가는요? 휴가가 연차인데 생각할 수 없죠. 그럼 결혼하고도 신혼여행 못 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로펌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표면은 갈 네. 수 있는 거예요? 대빵? 자기 매출 보기만 갈 수 있는 내 거예요. 맘이지 뭐. 네. 공동으로 몇 분에서 같이 창업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네. 멋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진짜 우영우 보면서 많이 격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게 많이 돼요. 네. 진짜 좀 시간이 많이 없죠. 연애는 속무 어떻게 변호사는. 하셨어요? 오늘 짬내서 하는 거야, 잠깐. 밤에? 네. 밤에? 밤에. 아니 보통 한 11시, 12시 정도 맞추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럼 12시에 만나요? 그렇죠. 진짜? 12시에 만나면 뭐예요? 상상하시는 그런 아니 네, 하겠죠. 궁금해서. 네. 근데 바로 그냥 연애 극 초반에는 좀 그렇다. 12시에 만나면 좀 그렇잖아. 오빠 나도 햇빛 보고 싶어 이러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까지 있든지 우리는 이렇게 뜨는 거 보시면 돼요. 보자. 우리의 일이 그러니까 무조건 12시까지 한다 이게 아니라 9 to 6처럼 딱딱 정형화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건 사고라는 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의뢰인 한 명이 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됐다, 뭐 구속이 됐다. 이런 건 불나겠다.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여자친구 생일이었어. 그럼 이제 사실 싫어. 일이 우선이지.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없는 그거는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최우선이죠. 네. 그럼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내가 이 일을 안 할 테니 난 대신 돈을 못 벌어온다. 괜찮냐? 한 달에 너도 1,500 벌어 오든가. 1,500이나 버세요? 저요? 거의 그 이상이거나 그 진짜? 아니, 지금 뭐. 질문이 너무 많은데 평소에도 판례를 많이 읽어보세요? 사건을 다루다 보면 판례를 많이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읽어볼 수밖에 없다. 그 사건에 관련한 판례들을 유사 판례들을 다 서칭을 합니다. 그럼 우영우 보면 재판 때 변호사가 3-4명 나오는 경우 있던데 실제로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왜요? 이제 뭐 변호인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은 어떤 한 의뢰인이 있는데 꼭 대리인을 한 명만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만 더 주면 네, 그래서 사실 막 우리 뉴스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사회 유력 인사들이 막 변호인 단을 꾸린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한 로펌이 아니어도 되고 진짜? 한 로펌 내에서 또 이제 여러 명의 담당 변호사가 있을 수도 있어서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 재판에서 말싸움 많이 하시겠죠?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신문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게 뭐 증인이라든지 뭐 피해자를 가운데다 두고 이제 양 당사자 대리인들이나 혹은 뭐 검사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문 과정은 있지. 그게 뭐 말싸움이라고 하기는 좀 그 우영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신문 과정. 보면은 이 있습니다. 뭐 유도 신문 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댓글 걸잖아요. 왜냐면 이제 유도 신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도 신문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서 유도 신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죠. 우리 박상률 기자님을 신문해 달라고 PD님이 요청하셨는데 어떠신가요? 뭘로 신문을 할까요? 뭐 면상? 현장 조사도 진짜 가세요? 현장 조사 가는 경우 있죠. 현장 조사 어떨 때? 진짜 저는 뭐 쓰레기통까지 뒤져본 적도 진짜? 있고 증거 같은 거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효력이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뒤진 증거도? 아유 그럼요. 아 진짜? 쓰레기통에서 막 뭐 우리 물론 변호사들이 경찰이나 뭐 검찰 같은 수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막 지문 막 감식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하진 않지만 뭐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이 사건의 입증을 위해서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거를 뭐 과실로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가서 주스러 가야죠 이제. 근데 그거 저기 처리장으로 보냈어요. 이러면 거기까지 가요? 그거는 글쎄요. 그 정도 열정은 그렇게 해본 없으신 적은 거예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까지 나가시고 그러면은 그 의뢰인이 뭐 저 잃어버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사실 뭐 우리가 그 예전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보면 막 내 얼굴 똑바로 봐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살인 그렇게- 추억 나오셨잖아요. 나오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어쨌든 그렇게 뭐 저희가 감식을 해낼 수는 없어요. 감별을 해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이 의뢰인이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뭐 이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거 지금 저한테까지 굳이 뭐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는데 끝까지 숨기는 사람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으면은 뭐 일단은 저는 그 말을 믿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자의로 지원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대리해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게 재판 진행 과정 중에 네. 상대방으로부터 나의 거짓말, 우리 측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우리 의뢰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반증, 그러니까 팀킬이네. 증거를 보니까 내가 의뢰인의 말을 듣고 주장했던 것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팀킬 당했네. 그럼 저는 이거를 재판정에 나가서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 전에 마치 진실인 양 엄청 당당하게 주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요? 부끄러우면 어떻게 해요? 신배택? 진짜. 재판 끝나고 나서 의뢰인한테 전화해서 엄청 뭐라고 하죠.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진짜 내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 그러니까 왜냐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자신이 이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뭐 사실을 은폐한 건데 결국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자기 거짓말이 드러나면은 결국 자기 손해란 말이에요. 지능이 떨어져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인인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 상황에 맞게끔 주장을 펼쳤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상황만 결국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아까 제 질문도 다시 해주셔서. 그러실까요? 네, 저는 우리 약간 기자님이 오늘 그냥 앉아서 그냥 너무 적당히 가만히 계셔가지고. 고개 좀 끄덕이면서 그냥 돈 벌고 가야겠다. 이제 아셨네 그래도 빨리 아셨네. 내가 하다가 세민 씨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희 강규현께서 너무 오늘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너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돼서. 이렇게 내가 그냥 그리고 재밌고 말씀을 잘하시고 행노잼일까 막 고민했거든요. 사실 저희 분야가 전혀. 좀 그런 나도 근데 사실 고민했어요. 편견이 있어요. 제가 여기 이거 나오신 데서 해내를 검색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회사에 갔는데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이 중에 그 강성심 변호사님이 계시길래 말씀을 잘하실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우리 기자님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외모나 이런 게 지금 사실 이 은갈치 색깔 수트가 아무나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갈치색 수트는 정말 진짜 멋쟁이들만 소화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약간 부패한 걸치. 제가 아까 그리고 이 타이나 이런 거 지금 시계 이런 거 봤는데 배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거 변호사 한다고 제가 생전 처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안 하다가 원래는 안 하세요? 네, 변호사 직업을 소개하는 채널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고 나왔어요. 우영우에 맨날 들고 다니던데 그 막 법정 갈 때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의무는 아니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진짜? 맨날 바꿔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안 하죠. 보통 귀찮아서 안 해요. 제연차 수습 정도 때나 되면. 수습 때나 하지. 처음 달았을 그러니까 때는 막 사원증 목에 거는 반짝반짝 느낌? 나 변호사야. 이거 하지. 지하철 탈 때 괜히 이러고 타요. 제짬에. 삐빅.
서초역 삐빅. 아 멋있다. 네, 변호사분들은 고급인데, 말을 다 잘하시는데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제 MBTI 까먹었는데 뭐가 하나 만점이야. 2로 시작한가 그랬을 건데 어, 2가 만점이 나왔어요. 제가. 완전 외향적이신 분. 좀 외향적인 타입. 배지 잃어버리면 재발급해줘요? 돈 주면 해줄 거예요. 아, 돈 주면 다 네. 된다. 첫 네. 재판 때 어떠셨어요? 첫 재판 때 사실 떠났을 다들 것 같아. 엄청 떤다고 하는데 저는 안 뜰 다 것 틀렸는데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원고석, 피고석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피고 측 대리인이면 당연히 잘못 피고석으로 던졌어요? 가야 되는데 너무 당당해. 너무 당당하게 원고 측으로 가가지고 원고 측 대리인 인사하되 저는 피고 측인데요. 그럼 왜 거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예. 다 아, 누구나 처음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얘기하실 땐 떨고 이런 건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저는 이게 진짜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변론을 할 때에도 상당 부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보통 이제 변론을 준비를 해가요. 준비를 해가죠. 근데 결국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법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눈을 보고 얼마나 호소를 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법관 물론 법관이 마음에 동해서 판단을 내리면 안 되겠지만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니까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필이 되려면 눈과 눈, 아이 투 아이, 아이 컨택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진짜 저는 이걸 안 보고 하거든요. 뭐 준비했던 걸 안 보고 그냥.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어. 그냥 목차만 딱딱딱 그냥 쓰고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개업하셨지. 굳이 너네 돈 벌어주고 나 커미션 받고 이런 거 싫다. 아 싫다. 내가 내거 다 빨아먹고 내가 먹겠다. 그냥. 저는 진짜 빨리 개업했어요. 아 진짜요? 네. 얼마나 걸렸어요? 한 1년 반 다니다가 우와 진짜 빨리 이어가셨다. 그냥 개업해버렸어요. 그 수입이 많이 달래. 이거는 완전 개업은 정글이라서 천차만별이죠. 그 영업 잘 되시나요 지금? 저는 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거. 근데 사실 전에 있었던 데가 좀 큰 어디에 데였어가지고 계세요? 이제 광장이랑 광양에 삼성전자 있었는데 아 너무 큰 데 계셨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버는 거는 더 많거나 비슷하긴 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상승률이라는 게 있고 저는 제 능력 여하에 따라서 이제 뭐 높낮이가 또 다르다지만 여기 이렇게 하시다가 유튜브 누군가 보고 또 지상파 두어 번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시면 네네 재밌습니다. 금방. 또 그러다 보면 또 법인에서 연락도 오고 법인 하나 깍 가시면 또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말하세요? 왜 비밀이야? 아니 몰라 나도. 아니 저도 궁금했는데 우리 우영우 보면은 판사님한테 막 본관 물어보고 판사님이 너 뭐 경주 최씨야 막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있잖아요. 얘기죠, 그거. 그런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말도 안 또 그 편에 보면은 막 우영우 변호사였나? 하여튼 그 판사실에 직접 뭐 찾아가가지고 네, 어, 말도 안 어. 되는 네, 얘기죠. 그런 건 현실에서 없는 일이고 왜냐면 진짜? 그렇게 사적으로 하면은 이제 공판 중심주의라고 해서 이제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사적으로 하는 거는 현실에선 저는 못 봤고요.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만약에 좀 상대방 변호사가 뭐 판사실에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은밀하게 나 몰래 커넥션이 있다라거나 바로 혹은 뭐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커넥션이 있다라거나 혹은 뭐 혈연 지연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할 이제 못할 우려가 있다, 객관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좀 제척을 시켜달라라고 좀 신청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요즘은 주로 어떤 사건이 많아요? 글쎄요, 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통 하는 신종 사기 사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게 전세 뭐냐면 사기인가? 전세 사기도 맞아요. 전세 사기도 맞는데 코인 시장이 워낙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복잡할 텐데. 그래서 코인에 관련한 사기들이 계속 좀 그 사기 수법들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기존의 수법이랑 좀 하이브리드가 돼가지고 뭐 다단계 형식이라던가 뭐 유사수신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막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하여튼 이런 코인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는 없었던 유형인 것 같아요. 코인 사건. 코인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하지 마세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전 코인 안 해요. 저도 주식만 아직 있습니다. 주식 네. 국내 주식
해외까지. 해외까지. 주식 요즘 좀- 힘드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털었어요 이미. 다 네, 손 이미 터셨어요? 이미 마이너스 78% 내고 깔끔하게 손절했어요. 어떻게 손절했어? 22%라도 먹은 게 어디야? 난 남긴 게 못해. 어디야? 나 못해. 저기 댓글 보시면 어르신들도 코인 사기 많이 당하시는 것 어르신들도 같은데 하세요? 저희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 그 73세 노인분이 이제 어머나. 코인 사기 어머나. 당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법리 구상하다가 왔는데 와. 어르신들이 주 타겟이 많이 되죠. 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코인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컴퓨터 막 뭐 이런 거에 능하고 막 어플리케이션 사용에 능한 사람들이 걸릴 것이다, 이 사기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사기꾼들은 노인층들을 훨씬 더 속이기 쉽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다 깔아드리고 뭐하고 입금 계좌 보내고 친절하게 해서 그 당신들이 평생 그치. 모으신 어떤 그런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홀랑증 이렇게 편취하는 너무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파. 네, 맞습니다. 마음이 TV에 아픈 것 같은데. 보니까 남편이 바람필 경우 처제나 장모가 불륜 상대일 경우가 많다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TV 무슨 프로그램? 이상한 거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나라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아니 저 우리나라 그 프로 있는데 그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말고 요새 그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뭐지? MBN에 사는 거. 실화 이게 실화다. 실화 탐사대? 이것이 실화 실화다. 탐사대? 그거는 이것이 MBC. 실화인가? 그건 이거, MBC. 이것이 실화인가? 뭐 하여튼 그게 뭐, 있는데 거기 이것이 보면은, 실화다 뭐 이거 있잖아. 바람을 폈는데 이러고. 장모님 자기 엄마랑 바람 피우고 막 이런 거 있고. 무슨 일이야?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TV에 나올 정도로 아주 레어한 일이다. 아 그렇다. 맞아요. 네. 많다는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래요. 아니에요. 이것은 실화다. 네,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사실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 그 해내를 검색했을 때도 그렇지만 좀 좀 날카롭고 좀 냉철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우영우 보면은 뭐 햇살 같은 변호사도 있고 뭐 권모술수 권민우 씨 같은 그런 변호사도 있는데 우리 변호사 세계에서는 어떤 변호사가 더 많아요? 글쎄요, 뭐 변호사 3만 명 시대래요. 3만 명 시대.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변호사라고 해서 딱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개팅 자리에 갔어요. 소개팅 자리에 갔는데 뭐 이제 저 직업은 뭐다 했더니 자기는 변호사라고 하면 다 조금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대머리일 거라 생각.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거야. 갑자기 왜 대머리가 나왔대? 그리고 막 머리도 좀 이렇게 없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제 거다. 그러니까 풍성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런 건 다 편견, 직업에 대한 이미지는 좀 편견인데 그리고 다 스타일을 다를 텐데 조금 그래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예,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따지고 들어가. 피곤해. 그래서 사실 좋은 연애나 결혼 상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막 말싸움 하는데 막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거 아니야? 엄청 놀리죠. 너무 피곤해. 그건 사람 차이예요. 그래. 그럼 그러신 분인가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가요? 따지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비논리로 저한테 다가오면 그거를 참질 못하겠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조금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병인데 직업상엔 도움이 되는 병인 거죠. 네. 그쵸. 직업적으로는 너무 네. 좋은 건데 이제 사랑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쵸. 사랑에는 이제 법조 전문 사람 기자 이런 거 논리가 하시면 아니에요. 잘하겠는데. 그쵸. 법조 전문 기자. 법조 전문 기자. 네,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했을 때 기자의 이미지는 어때요? 이런 이미지였나요? 뭐 크게 다르지 네, 않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제 친구들도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기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미지가 좀 그래도 좀 싸가지 없고 아니, 맞아, 아니, 맞아. 그렇진 않아요. 약간 좀 이렇게 날카롭고 좀 이렇게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되나? 지가 좀, 최고인 줄 알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본인 저는 아니에요? 개밥. JB 스타일. 그렇구나. 맞아. T 성향이 유리할 것 같다고. 무지성 논리에. T존이 발달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그 뭐예요, 진짜? MBTI에서 E 뭐 NTP나 ENFP 막 이런 거 T나 F로 갈리거든요. F가 감정형이고 T가 논리형이에요. 그래서 감정형인 그럼 애들은 E랑 T시겠네. 그럴 것 같아. 모르시죠? 몰라요. ENFP인가 그랬던 것 그 같아요.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머리 잘랐어. 염색했어. 이런 대답 뭐라 하실 거예요? 염색한지도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카톡을 했어. 그러니까 카톡을 했어요. 머리를
밀고자 하는 이상 저는 그걸 못. 나도 그랬대. 염색했다. 어. 염색했어. 뭐라 하실까요? 우린 딱 대답을 하나지. 한 거지 뭐. 아니 뭐라고 이제 오빠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염색했어라고 하면 답장을 답장을 한 거만 하죠. 한 거지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라 뭐 그거에 대해서 그래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모범답안이 뭐야? 70세세요? 그래 너 다. 아니지 보통 뭐 질문이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색으로 했어가 나오고 노란색으로 뜨잖아. 무슨 색으로 했어요? 답이? 아니요 지금? 무슨 색으로 했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그 저 같은 성향이고 반대되는 분들은 기분이 뭐 어디가 안 좋은데라는 걸 물어본다. 아 그거를 정말 너무한다. 기분이 어디가 안 좋은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진짜 거야. 나는 그럴 것 같아. 수고했어. 뭘 수고를 해? 내가 염색하는데 뭘 그 수고를 해? 순간 싸우는 거예요. 바로 답장 와요. 뭘 수고해? 물음표 딱 오는 바로 온다니까. 나잖아. 아니, 뭘 수고해? 뭘 수고해? 그때부터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예요? 뭘 수고해? 아니 거기 앉아서 그거 하느라 수고한 거지. 기분이 안 좋았대잖아. 기분이 안 좋아서 염색을 했대잖아. 여친이 그러면은 답장 그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 알겠어. 나 먼저 잘게 이거지. 점. 연락했는데 한 6시간 동안 카톡 안 읽고. 눈치 없게 이쁘겠다 이러고 있어. 아유, 신세미가 여친인 줄. 아니 그걸 왜 몰라요? 앞에 말했잖아. 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염색했어. 아 세미 씨는 그런 경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전 없었어요. 다 기분이 왜 안 좋아라고 답을 하는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모셔널한 남자를 만난 거네. 네. 희한하다. 아니 근데 무슨 다 색? 헤어졌죠 근데 결국은. 나는 이럴 것 같아. 염색을 했어. 기분이 안 좋아서라고 하면 그래 왜 기분이 안 좋아라고 할 것 같은데 근데 뒤에가 기분이 안 좋아서 염색해서 수고했어. 지금 작가님 얘기 들으셨어요? 정말 논리적으로 따지거든요. 진짜 기분 안 좋네. 변호사가 다 이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저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 강변의 그 네, 저만 특징이십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래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는데 슬프다. 그래도 뭐 프로포즈 잘 되시길 바랄게요. 얼마 이런 애들도 있어요. 얼마에 했는데? 얼마 했는데 사진 좀 이런 거? 그래서 염색 비싸 15만 원씩 하잖아요. 염색하려면. 어. 그러니까 싸게 했나 뭐 궁금할 수도 있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는 길 꽃을 샀어. 이러면 무슨 꽃 이럴 것이죠. 네. 아니요 수고했어. 어딘데 지금? 어딘데 지금 나 달려갈게. 그렇구나. 네. 아니 우리 저도 질문해야 돼요 좀 지금. 해주실 수 있어요? 죄송해요. 자, 뭘 좀 할까요? 그럼? 네, 우리 그럼 로스쿨 쪽으로 넘어갈까요? 러스코. 지금 시간이 40분이 됐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직업 얘기야. 제가 얘기했죠. 몰랐죠? 로스쿨. 로스쿨은 뭐 어떻게 좋은 곳인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제 과거에는 조금 체제가 달랐지만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졸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수 요건이에요. 그 로스쿨이라는 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법학 전문 대학원이라고 해서 대학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제 가가지고 법조인에 대한 뭐 기초 양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교육을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응시해서 거기에 합격을 해야 이제 변호사 시험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만 간다고 다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 변호사 네. 시험까지 치러야 변호사가 되는 거죠. 합격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합격을 하면 네, 네. 그러면은 사법고시가 또 있잖아요. 네, 그거랑 변호사 시험을 비교하면 뭐 난이도나 시험 방식에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사법 시험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늦게 좀 법 공부를 시작한 노무사를 사람이라서 하셨다가 네. 10년 동안. 그래서 일단 뭐 난이도를 제가 둘 다 겪어보질 못했으니까 단순하게 비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어떤 시험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객관식이나 뭐 서술형도 있지만 기록형이라고 해서 우와. 이제 실무에 가까운 시험을 같이 보는 게 있고 사법 시험은 이렇게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이렇게 한 번에 5일인가? 하루 종일 봐요, 시험을. 그거 합격하면 땡인 거죠. 네, 그거 합격하면 이제 끝입니다. 근데 실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모의 법정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 건 이제 로스쿨을 다니면서 이제 교육 과정 중에는 있는데 시험에서는 그 많은 수험생들 다 뭐 그걸 할 수는 없고 이제 기록형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뭐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하기 위해서 쓰는 서면 같은 거를 이제 쓰는 시험을 따로 보게 돼요. 서면은 얼마나 돼요, 분량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 종일 써요. 손이 부러질 때까지. 아, 그 자필로 써야 돼요? 네, 자필로 이거 써요. 아니고? 다 자필로 써요. 자필로 썼는데 막 미쳤다. 사람들 막 뭐 링거 맞고 막 여기 막 붕대 두르고 막 어머나, 그 정도로까지 계속 써요. 몇 시간. 와, 대박이다. 5일 내내. 네, 중간에 하루 쉬나 그리고 5일 동안 볼 거예요. 멋있다. 힘드네요 정말. 근데 네. 힘들어요. 막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로스쿨은 또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로스쿨을 들어가기 힘드냐?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일정한 요건은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원이기 때문에 뭐 학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혹은 그 요구 학점을 충족을 시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리트라고 해가지고 법학 적성 평가 같은 걸 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드시 이제 응시를 해야 되는 이제 필수적 요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고 뭐 면접 보고 뭐 자기소개서 내고 이제 그런 건 일반적인 대학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몇 년도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로스쿨은? 아, 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8년 전? 2012. 8, 9년 전? 13 9년 전인 것 같아요. 네, 9년 전. 그러면은 로스쿨 교육 과정에서 피고석, 원고석 위치는 안 가르쳐 줬던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제가 대충 배웠을 수도 있죠. 네네. 경쟁률은 어때요? 경쟁률은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뭐 입학 사정 기간 뭐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게 또 해마다 바뀌는 거여가지고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신대요. 그럼 학부가 중요하더라고요. 학부가. 학부가? 결국 입학한 그 로스쿨 입학자분들 출신 학부를 계속 기자님 가실 수 있어요? 저는 로스쿨 시험도 봤었어요. 진짜로? 사시도 봤고. 진짜로? 결국 나고자입니다 저는. 사실 실패에 그러세요. 로스쿨은 리트를 봤는데 연합뉴스 TV 간판 기자인데 지금 그때가 응원을 천 몇 명이 아니, 해줬는데 제 꿈이 법조인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자꾸 제 꿈이 약간 윤석열처럼 사는 거였거든요. 검사가 그랬어요? 돼서 칼을 휘두르고. 근데 사실 지금 그 꿈을 완전히 접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 같이 이제는- 도전해볼까? 이제는 로스쿨을 가서 수입이 없이 살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저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럭키 참 윤석열. 부럽습니다, 저는. 이 법조인. 주식이 오를 거예요. 이미 다 뺐어요. 어머, 예, 어떡해. 2년 전에 이미 다 정리하고 저는 이제 재테크는 안 하시게요? 완벽하게 다 저는 그냥 딱 깔끔 부동산만 하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이 오를 거예요. 더 좋지. 지금 폭락 조짐 나오신 거 아시죠? 반등이야, 네, 반등할 거야. 언젠간 오를 제가 거예요. 거의 하이점에서 꼭지 무셨구나. 뗐어요 지금. 뗐어 진짜. JB, 정말, 오케이, 네, 오케이.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학비는 어느 정도예요, 로스쿨? 학비는 국공립대랑 사립대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 사립 나오셨어요? 저는 국공립 나왔는데 국공립이 글쎄요. 저 그런 것까지는 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9년 전이라. 9년 전이면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제 말은 준비할 때면 한 정확히 그래도 기억 안 나는데 한 1년에 500 되나? 1년 통틀어서 1000 좀 안 되거나 뭐 그러지 네, 않을까요? 한 학비만? 500? 대학원이 다 근데 그 정도 하지 네, 않아요? 네, 네.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장학금도 학기당 많이 500이니까. 받고 그때는. 장학금 받으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시구나.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어서. 멋있어요. 뭐 공부는 멋있게 안 진짜 했는데 너무 멋있으셔. 변호사가 됐다. 진짜? 야. 해내까지 차렸다. 부산대 로스쿨인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공립대가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역별로.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래퍼가 되고 싶어요. 오? 뭐 어떻게 해? 래퍼? 지금 뭐 음악 하나 준비되나요? 저 쇼미더머니 지금 지원 10일? 기간이었거든요. 10일. 그래갖고 영상 지원해가지고 붙었어요. 저 거짓말 치지 마요. 언제요? 언제? 이번에? 네, 이번에. 그리고 나인 때도 붙었고. 진짜로? 그럼 가서 목걸이 받을 것만 하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가서 제가 그걸 할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 지원 영상 뭘로 하셨어요? 지원 영상 찍어갖고 했죠. 근데 한번 해주세요. 까먹었는데 모이사이트 비트가 없어서 못하겠네. 어떻게? 뭐 아니, 빅박스 뭐 할 수 어떻게 있어요? 뭐 해줘요? 뭐? 나 못하는데. 아니 뭐 있어. 아니 여기 또 있어요. 근데 아니, 원래 이거 이런데요? 좋아하는 래퍼는? 저는 래퍼. 저는 사실 외국 힙합. 외힙. 네, 누구, 외힙 누구, 좋아해가지고. 누구? 말씀드려도 안 모르실 거예요. 막 맙딥 막 뭐. 앞딥? 네, 그막 에미넴도 좋아해요. 막 제이지 좋아하죠. 몰라요. 제이지 좋죠. 제이지 몰라요. 제이지 좋아하죠. 제이지 아니, 무조건 좋아해요. 변호사님 40대 아니에요? 저요? 39. 39. 와, 30대시네요. 나랑 친구네. 막차 와. 타셨지. 왜? 쥐띠시네요. GT. GT가 왜? 나랑 친구인데 왜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산다고?
아니 무엇보다 아 지금 지금 영상 진짜 보여주시려고요? 근데 지금 이제 프로포즈를 한다고요? 프로포즈하는 배부러 진짜. 뭐 혼자 산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이제 여태까지 혼자 살았죠. 39년을. 부러워요? 행복하시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저 한 10년. 아 진짜? 사시 떨어지고 로스쿨 떨어지고 바로 그냥. 아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뭐 희마리도 없고. 그래. 그 석류 좀 드시고. 어떤 거? 석류? 석류. 남자가 석류를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석류가 좋다고 나오는데 그 광고가 괜히 나. 미녀는 석류를 석류를 좋아해. 좋아해. 이 가운데에 미녀는 석류를 먹는 남자를 좋아해요. 근데 석류가 그 에스트로겐 수치를 올려주는 거 한번 아닌가? 드셔보세요. 부추 알겠습니다. 아닌가 남자는? 금연하고 잘하고 석류 계시네요, 되게. 좋은 게 많아요. 한창이잖아요. 염소도 아 부럽다. 이게 제일 부러워요. 아 그래요? 네. 한창이잖아요. 아 근데 본인이 한창이신 거랑 본인의 배우자가 될 분이 한창인 거랑 다르니까. 제 주변도 한쪽이라도 한창이면 좋지. 그쵸. 아 이거 괴롭죠. 한쪽만 한창이면. 왜? 아 그런가? 아 그치, 한쪽만 좀 괴롭지 이게. 이게 그럼 그렇겠다. 굉장히 안 밸런스가 안 맞는 이 거야. 밸런스가 안 맞으면 아주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아저씨들 대화 같아. 거짓말. 야관 문주 먹으래요. 네, 벌떡주의. 벌떡주가 뭐죠, 근데? 그 기자님 우리 예. 제작진들이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어떤 거 준비하셨죠? 우리 왜 그 준비하셨죠? 변호사님 자료를 자, 영상으로 준비된 거 한번 보시죠. 빠밤. 뭐야? 광고야? 닥터 스트레인지네. 뭐야? 뭔데? 왜 안 나와 소리가? 소리가 지금 저기로 우리- 나오는데 우리만 우리는 못 들어, 듣는데. 근데 우리만. 이게 뭐예요? 1인 몇 역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약간 너드 이런 컨셉인가? 네, 적은들. 아니, 약간 박해일 같아 진짜. 누구지? 장윤정 남편. 도경환님? 안경 쓰니까 도경환도 있으시고. 뭐야? 저는 조우종아 나온다. 조우종. 맞네. 연기도 하세요? 네. 뭐야? 입술이 벌벌 떨리는데요? 몇 살인가? 아니, 본인이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제작해가지고. 군인인데 또 이거? 네, 이게 1인 다역. 저 군복이면 완전 옛날 군복 아니에요? 옛날 군복이죠. 저 예비군 군복인데.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뭐냐고 다 물어보시는데. 변호사입니다. 아, 이게 여기 다른 뭐야 이건 뭐야? 네. 이거 영상 주제가 뭐예요? 이거 저거 뭔데요? 이제 로이어 스트레인지라고 제가 웹드라마를 제작하려다가 1편 하고 제작비 한계 때문에 이제 잠깐 중단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노동법 쪽에 관심이 많아요. 네네네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한창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아.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도 좀 고백하건데 저는 예체능 출신이에요. 어디요? 그러니까 연극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끼가. 연극과로 입학을 해가지고 얼굴이 그렇게 다르다 네. 했어. 그랬었는데 이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자기 맘대로만 안 되니까 이게 흘러 이제 변호사가 된 거예요. 네.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법률 분야에 접목시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연극이나 영화 쪽을 한번 내가 관심 있어하는 법률 분야에 접목을 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로이어 스트레인지고 그리고 연극 그거는 잘 됐어요. 연극은. 그러니까 연극을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해서 오피스 탈출기라고 네. 이제 대학로에서 상연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제작을 해서 그걸 올렸어요? 네, 그거 올렸어요. 와. 그 만석? 배우 우와. 필요하세요 혹시? 제가 배우 했어요. 아니 뭐 다른 변호사 역할로. 아니 다른 또 하고 저- 싶어서. 그럼요. 저- 그때 제가 리얼리티를 극대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 그 직장인들을 다 배우로 썼어요. 저 알겠습니다. 영화 오디션도 봤어요. 좋아요. 뭐야? 진짜로 저 완전 배우의 결이 제 같으시네. 두 번째 꿈이 배우라서 언제든지 와, 좋습니다. 아니, 네. 좀 내가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빌런 역할이 있거든요. 빌런이 어울리시네. 네, 저 빌런 역할이 약간 있어요. 건달 역할 진짜 싸가지 없는 건달 역할 잘해요. 무게 잡는 거 말고. 그게선 건달은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직장에서 뭔가 그 직장에서- 괴롭히는 잘하죠. 네. 제가 또 약간 많이 괴롭혔지. 중간 보스로 엄청 괴롭혀요. 장난 아니죠. 그 역할이 있어요.
좀 주세요. 저 네, 뭐든, 과장 있는데. 뭐든 할게요 진짜. 그거 감독님 저 드릴게요. 진짜. 웹드 아니면 연극? 연극. 연극에서 연극까지 하시게요? 뭐 연습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좋아요. 멋있다. That's okay, no problem. 건달 그 자체. Why not? 별별 우리 사람이 인생 다 있다. 모토 또 Why not? 오, 우영우 맞아 시즌 2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섭외 아니 오는 근데 거 아니에요? 진짜 저 사실 예전에 법정 드라마에 섭외 받은 적 있어요. 뭔데요 뭐요? 드라마?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받았는데 이제 물론 뭐 막 엄청 주연급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때 한번 섭외 받은 적도 있어요. 아니, 무한도전에 한번 나가셨으면 진짜 달라졌을 텐데 완전 맞아. 지금 여기 못 안 오셨겠지 그러면. 그거 아 그치.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때는 변호사가 아니셨지. 아 그치. 무도 한창 할 때는 그치, 그때 너무 사셨지. 너무 사셨지. 여기가 좋아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의 전문 분야는 뭐 노무사 하셨으니까 뭐 그쪽이신가? 노동법 쪽 이제 사건 하고 그리고 형사 형사 저기 아, 이제 사건. 형사도 하세요? 그리고 살인 이런 거. 살인은 사실 현실에서 거의 없으니까 없어요? 예, 많이 성추행? 뭐, 예, 성추행 이런 거 진짜 많죠. 네, 성추행 많죠. 살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치사죄라고 해가지고 그 우영우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죽이려고 죽은 건 아닌데 사람이 죽어버린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제 뭐 죽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전문 분야가 뭐? 전문 분야 이제 전문 노동 분야 래퍼. 그리고 아, 래퍼. 래퍼, 연기 그리고 형사 쪽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또 이혼 사건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어쩌다 보니. 이게 저는 뭐 내가 이혼 사건을 뭐 좋아한다, 뭐 잘한다, 뭐 광고한 적도 없고 한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 주변에서 이걸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변호사라고 이제 저를 찾는 거예요. 수임료 뭐, DC 네. 되나요 그러면 주변 분들은? 아 뭐 상황에 따라서 전 제가 대표니까 유동적으로 생각했는데 왜 생각 있으세요? 웃자. 미쳤다. 일단 뭐 이혼 사건 하고 방송 5분 남기고 드디어 전문 분야를 들었다고. 근데 이혼 사건을 많이 시간이 너무 잘 가네. 그러니까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음. 완전히 결혼 제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거나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한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나. 난 저렇게 안 살아야지. 네, 저는 후자였어요. 어. 진짜 최악의 케이스들 많이 보면서 전 진짜 막 별이 별거 다 겪었거든요. 최악 그중 최악 뭐예요? 이거는 진짜 비방용인데 알아 잘라주세요. 괜찮아요 뭐 유튜브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와이프죠. 와이프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려가지고 이제 엄청 남편이랑 그쪽 남편네 가족들이랑 딸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막 언어 폭력의 수준이 아. 뭐 니네 엄마의 뭐 성기 표현하는 그 지칭하면서 아. 그걸 찢어버린다 막 뭐 불 남편한테? 지른다 막 찾아오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친모가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혹은 접근 금지 명령이 인용되는 거의 경우는 없지 않아요? 사실상 드물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선 제가 그걸 받아냈죠. 아 진짜. 이 여자는 위협이다. 위협 그 자체다. 근데 왜 미친 거예요 그분은? 아 이게 좀 사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괴롭힘이 궁금해. 있던 원래는 거 미치지 아니야? 않았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혼을 애 낳았겠지. 한다고 저한테 친구가 데리고도 왔었어. 네. 그때 멀쩡했는데. 그좀 멀쩡했어요. 그리고 뭐 결혼식도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언제 했는데 뭐 애기 정확한 낳고 키우다 내막은 보니. 모르겠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좀 돌아버렸던 것 같아요. 바람을 남자가? 여자가 바람을 피면서 자기가 미쳤다고요? 여자 바람 피면서 이제 싫어진 정상적인 거지 가정 생활이 안 남편을 되면서 보니까 네. 짜증 나는 거지 보고만 있어도. 하여튼 좀 뭐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사실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는 안 돼야지. 그렇구나. 수임료 10억 줄 테니까 그거 하죠. 10억 주면. 아동 안 강간 듣고 아동 안 듣고 강간범 하시는데. 아동 연쇄 강간범. 진짜 근데 싫어. 진짜 근데 이런- 이거는 아니, 진짜 딜레마야. 이게 너무 싫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 그럼 그러니까는 믿만 해야 되니까. 지인이 진짜 가까운 지인인데 급하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인이래. 근데 미국인이니까 이제 막 대화도 잘 안 되고. 근데 그때 체포가 됐을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일단은 알겠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 강남서 마약과로 가래요. 그리고 마약? 강남서 마약과로 갔어. 근데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이 사람 뭐 데니얼이라고 해봐요. 데니얼이라는 사람 어제 체포돼갖고 왔다는데요. 없는데요? 다시 확인해봤어. 강남서 마약 맞아. 마약범죄 수사도 맞아. 갔는데 또 없다는 거야. 야 없대. 여기 아닌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여성 청소년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청 쪽으로. 여청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이 데니얼이라는 사람이 차마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할 수 없어서 친구한테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마약이라고 한 거예요. 미친. 알고 가서 말했더니 얘가 뭘 했냐면 여자 화장실에 잠입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몰카 찍고 이제 그런 잡범이네, 일을 완전. 했던 거지. 아 몰카예요? 네, 강간범은 아니고? 강간범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뭐 대화를 했죠. 대화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니까 하고 나서 제가 그걸 안 한다 했어요. 잘했어.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사실 수입료를 아니, 근데 아니. 이걸 안 불러. 아니야. 사실 그걸 왜 안 한다고 했냐면 우리가 조금 오해는 바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극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뭐 강간범, 뭐 강간 극악이지. 근데 그 강간범이 저지른 죄에 한해서 처벌받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저지른 범죄 이상의 것으로 어떤 범죄 혐의가 더 씌워져서 처벌을 받는 거는 막아야지.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변호인이 필요하긴 한 거예요. 하긴 하죠. 그러니까 막 악마의 변호사네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그렇게 싸그리 매도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2탄 다음 주에 또 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선물 받으실 분 골라주셔야 돼요. 기억 안 하셨어요? 그냥 대충 찍으면 돼요. 찍어보세요. 자, 짜잔! 뭐야? 종률청 종렬님. 정종률 씨? 종률청 정종률님. 네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기자님도? 아, 저다 쉬어야지. 사람이 쉬어야지. 아쉽네. 놀아야죠. 네. 네.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최신랭 가이드 잡수 101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 바이바이. 와.